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연일 힘 빠지는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성도 적고 시장을 이끌어주는 큰 이슈도 부재해서 참 시장이 계속해서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나마 코스피에서 대형주들 선별적으로만 좀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버텨준 대형주들 가운데에서 중소형주들과 그동안에 강했었던 테마주들은 오늘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참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또 선방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 지나면 이제 우리 증시의 달력도 3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7월의 증시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성공 투자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잘 갈 수 있는 종목도 함께 힌트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들부터 속 시원하게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래쪽에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정진학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이 좀 지루한 그런 그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선방을 해준 테마는 어느 쪽이라고 보셨을까요? 오늘은 뭐 아무래도 전력 쪽? 전력 쪽. 네. 근데 그렇다면은 네. 지속성이 있을지가 좀 제일 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지금 증시가 어떻게 보면 힘이 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코스닥 거래대금 기준으로 못해도 9조에서 10조 정도는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까지도 해서 한 7조 정도 터졌거든요. 그래서 강한 시장이다라고는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약한 시장이니만큼 기존에 돌던 어떤 테마 순환매가 좀 지속적으로 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한때 3, 4월 달에 좀 강했었다가 잠깐 이제 식품이 올라오면서 좀 주춤했었죠.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반도체 가고 2차 전지 가고 다시 이제 전력 쪽으로 순환매가 올 것이다. 뭐 저는 그런 정도로만 예상했었는데 뭐 또 어제랑 오늘 또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기존에 어떤 이루어졌던 그런 순환매가 좀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좀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력 쪽은 어쨌든 뭐 AI 테마라던가 이런 구리 쪽 관련한 테마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순환매는 좀 돌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뭐 차트에도 어느 정도는 나타나 있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전력 쪽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조금이라도 물려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스닥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좀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불안한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가 돼야 우리 시장도 조금은 코스닥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7월이나 8월에는 증시가 여태까지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 경험상 7, 8월은 좀 좋지 못한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지금 뭐 최근에 제가 느낀 바로는 기법들 또한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좀 다소 포착이 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눌림 같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요즘 같은 장세에서 많이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장세의 변화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조금은 비중을 줄여서 하신다든지 혹은 뭐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현금 보유량을 늘려서 현금에 좀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 저 또한 그렇게 매매를 요새는 뭐 자주 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종목이 뭐 좋은 타점을 주고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종목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증시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뭐 전력도 그렇고요. 테마들이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 장세입니다. 오늘은 또 전력 테마주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전력 테마 지속성이 있다. 앞으로도 또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마음을 쓸어내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종목에 대한 고민들 아직까지 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해결 요청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력 테마를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너무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02377-0279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한가 특급 배송 전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받아볼 텐데요. 문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서현이화 23,500원에 24%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21,950원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이 자동차 부품주 요즘 계속해서 시장에 반도체 이야기가 좀 뜨겁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는 살짝 묻힌 느낌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요즘에 시총 상단에서는 자동차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부품주도 지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서현이화 지금 뭐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요즘 뭐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현대차 IPO, 인도의 IPO 관련한 그런 직접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뭐 지금 처음으로 현대차와 엮였던 그런 테마라기보다는 원래 자동차 부품을 이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조금은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셔서 약간은 불안감이 있으실 것 같지만 이게 막상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요. 여기 앞에서 어쨌든 조금 상승세를 보여줬었어요. 작년도에. 대략 한 200%에서 300% 정도 오르고 현재 지금 조정을 거치는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상장했을 때에 어떤 매물대가 있었을 텐데 그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매물 소화를 하고 지금 다시 빠졌다가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형성이 되었던 이런 갭자리도 지금 앞에서 다 메꿔주는 모습을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좋게 바라보는 부분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 주가가 앞에 있는 어떤 무거웠던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상승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앞에 있던 매물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벼워야지 상승세를 좋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강한 매물대로 보여지는 부분에 본전을 주고 다시 빠져주고 그리고 오늘도 조금은 음봉이 나왔긴 했지만 긍정적인 음봉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 보이시는 이 고점 부근에 있는 가격대는 좀 무거운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무거운 가격대에 오늘 본전을 주고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소화봉의 형태가 좀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방보다는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차트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주가가 제가 바라보는 손절 라인은 15,000, 14,000, 58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올라가려는 어떤 시도나 움직임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14,580원을 하방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밑으로 하방으로 뺀다라는 거는 어쨌든 기간적인 조정 그리고 가격적인 조정을 한 차례 더 거치겠다 이런 해석으로도 풀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어드린 14,580원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비중은 조금 높으신 편이어서 이 조금은 현재가 부근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을 조금 절반 정도를 줄여보시는 게 좋은 현명한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본전가 부근에서 절반 정도 줄인 다음에 어쨌든 이 종목이 여기에서 바로 N자 상승으로 뿜어주면서 간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항상 하락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절반 비중 덜어내시고, 만약에 주가가 눌린다라고 하면 그때 덜어낸 비중만큼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차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는 대략 16,7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6,7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추가 매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꼭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절반 물량은 좀 본전가 부근에서 덜어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서현 이화, 일단은 자동차 부품 업종에 관한 뷰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4,580원, 그리고 이제 본전에서는 절반 정도는 비중을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가격 라인대는 16,7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공사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6만 원에 네, 비중은 20%예요. 6만 원에 20%. 네. 지금 대왕고래 관련주가 한창 좀 붕 떴다가 요즘에 계속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네요. 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 네. 한번 SOS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빠진 것 같진 않은데 네. 조금 많이 힘드세요? 예,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한 10% 마이너스 10% 정도 찍히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네, 매수는 뭐 최근에 6월 말쯤에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렇죠,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여기서? 네,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 네네. 일단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조정이 네. 보시게 되면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예, 예. 네네. 어쨌든 이걸 돈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누군가가 앞에서 지금 이만큼의 돈을 넣었잖아요. 지금 네. 큰 돈을 넣었는데 지금 주가는 밑으로 빠지고 있는데 돈이 많이 안 나가죠?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 돈을 넣어서 뭐 투자를 했으면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럼 예. 그 차익 실현을 실현을 시키려면 어쨌든 주가를 부양시켜서 그 위쪽에서 본인들도 어떤 차익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제가 바라본 이 주가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어떤 주포들의 물량이 완벽하게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간 돈이 들어온 돈에 비해서 많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거래량 없는 하락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앞에서 주가가 좀 급하게 오른 만큼 이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노란색 선 쭉 올라가죠.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쯤에서 여기까지. 네네. 그래서 조금은 여기 노란색 선 부분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일단 1차적으로 움직임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바라봤을 때 이 종목이 만약에 이제 떨어진다고 하면 대략 여기 45,400원 부근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네네. 근데 이제 45,400. 네. 45,400원이요? 네네, 거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일단 깨면 안 되는 구간은 대략 41,000원 정도를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면 좀 예. 주가가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주가가. 41,000원이에요. 네네, 41,000원은 웬만하면 이탈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탈을 하면 밑에서 좀 네. 뭔가 오래 그 움직임 박스권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000원 이탈하면 일단은 좋지 못한 흐름 보여줄 수 있다. 첫 번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마지노선 있죠. 좀 최대한 예. 깨주지 않았으면 하는 가격대는 37,500원입니다. 아, 37,500원. 그리고 이 종목 만약에 들어가셨다고 하면 지금 비중이 조금 추가 매수를 할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약간은 많이 들어가신 거긴 한데 45,4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구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종목을 손절에 대한 관점으로 제가 드린다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종목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주봉상 있잖아요. 주봉상 이 앞에 있는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형성된 이 무거웠던 이 매물대, 그러니까 여기 개인들이 많이 이 무덤이겠죠. 개인들의 무덤 많이 물려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본전을 주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진다고 하면 조정의 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길게 본다고 하면 어쨌든 여기에 있는 그 매물들을 여기서 지금 가볍게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가볍게 해소시키고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N자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길게 본다고 하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몇 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45,400원 부근에서는 뭐 2차 매수를 가능하셔도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요. 예. 네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지금 너무 고점에 좀 물려 계시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본전가 부근까지 온다고 하면 절반 물량은 좀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지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략대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기아요. 기아,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1,000원에 100%요. 13만 1,000원에 100%. 요 종목 혹시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예. 아, 그러시군요. 네, 전문가님. 요 종목 지금 오늘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기아가 그래도 현대차 못지않게 요새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호재가 막 계속 쏟아지고 있죠. 뭐 최근에 리비안 관련된 그런 뭐 호재도 나왔었고, 그리고 저기 전기차 충전 사업에 LG전자도 뭐 참여한다라는 그런 어쨌든 전기차와 관련된 뭐 그런 뉴스도 나와주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기아가 저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뭔가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면 기아차가 좀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주가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워낙 괜찮은 종목이다 보니까 뭐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이거 비중 조금 덜어내실 수 있을까요? 그냥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흔히 말하는 몰빵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버티시려고요? 기다리면 안 되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어쨌든 파동의 두 번째 파동이잖아요. N자로 봤을 때 여기서 한 파동 나오고 이렇게 한 번 더 뻗어 나가는 이 중간 과정에서 사신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100% 비중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데서 매수하셨다면은 뭐 지금이라도 익절하고 절반 물량을 덜어낼 수 있는데, 이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여기까지 빠지면 아마 다시 전화 주실걸요? 불안하셔서. 네네. 그래서 뭐 우량주라서 믿으셔서 그렇게 조금 비중을 많이 태우셨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어떤 종목이든지 비중은 최대 뭐 30% 미만으로 일단 1차 매수는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오래 들고 가시고 싶은 마음은 뭐 충분히 헤아릴 수는 있는데 비중이 조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0% 정도로 좀 낮춰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이 이게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좀 마음이 많이 힘드실 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얼마까지 가겠어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대략 여기서 300%. 저는 10만 원, 여기서부터 10만 원이니까 한 25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길게 봤을 때. 25만 원요? 네네. 아, 네네. 길게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주봉상 그렇게 열려 있긴 한데. 15만 원이 아니고 선생님이 25만 원요? 네네. 엄청 길게 봤을 때 제가 바라보는 첫 번째 목표가요. 25만 원요? 네네. 어, 그러니까 25만 원까지도 열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몇 년, 뭐 10년이 넘을 수도 있겠죠. 워낙 우량한 종목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최종 목적지로 가는 동안에도 어쨌든 급등락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봉상 보시게 되면 17만 8천 원 정도가 17만 6천 원 정도? 17만 6천 원 정도가 좀 강한 저항인데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어떤 파동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25만 원까지는 열려 있긴 해요. 열려 있긴 한데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른다. 일단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7만 6천 원이 좀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맞고 조정이 크게 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저항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17만 5천 원요? 네네, 17만 6천 원이 17만 6천 원대가 좀 강한 저항입니다. 아직 그때까지 올라간 적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없죠. 근데 과거에 있죠. 과거에. 과거에도 없는데요. 1900년도 1990년대에 있어요. 그래요? 네네. 어, 그래서 어쨌든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 신고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위로 갈 자리는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버티지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버티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덜어내셨으면 좋겠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그래서 최대 뭐 30% 정도만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비중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100%시기 때문에 일단 비중 조절에 좀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또 전략을 짚어주셨는데 좀 길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또 목표가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조금 걱정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로템요. 38,000원에 20%요. 현대로템 38,000원에 20%요. 예. 네, 지금 수익권에는 계시는데 지금 몇 거래 만에 반등이 오늘 좀 보여졌네요. 네. 네, 그래서 네. 팔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약수익권에는 계시거든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종목 저는 뭐 최근에 어쨌든 방산 쪽 관련해서 우리나라 어떤 호재가 있잖아요. 기대감도 아직은 살아있는 부분이고, 그런 뉴스를 보고 이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계신 거라면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주가적인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를 만약 이탈한다고 하면 조금은 아래쪽으로 빠질 부분이 크게 열려 있긴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 종목에서 어떤 중요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요한 가격대를 이탈한다고 하면 아래쪽으로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지금의 위치에서 대략 15% 정도 더 조정이 나올 위치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매수가가 좀 많이 유리하신 편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비중이 조금은 부담되신다고 하면 절반 정도 비중은 이제 지금 약익절로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격도가 이동평균선들의 이격도가 조금은 이제 1대1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대략 34,500원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떨어졌을 때 다시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내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또 시나리오에서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뭐 절반 정도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 절반 정도 줄여보시고 나중에 34,5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하셔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은 뭐 결국에는 저는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현재 구간이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18년도 앞에 좀 무거운 매물대가 있는데 여기에다 지금 본전을 쌍봉 형태로 주고 빠질 수가 있거든요. 쌍봉의 형태로. 네네. 그래서 3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현대 로템까지 자세한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문자 상담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양식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68만 5,446원, 그리고 23% 담으셨다고 합니다. 삼비디아.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이 붙었던 종목인데 지금 66만 2천 원 선에서 오늘은 거래를 마쳤거든요. 전문가님,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식품 관련해서 저는 아직 끝나진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계속해서 이제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처음에 전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K푸드, 그다음에 K뷰티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이제 돌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사이클이 뭐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좋아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시 이렇게 사이클이 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품주들도 지금 호재를 띄워놓고 한번 1차 파동, 1차 상승 파동을 이제 만들어 놓고 뭐 다시 한번 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올해 초부터 좀 좋은 리포트들이 이미 이 앞에서 나왔었어요. 그거 알고 나서 누가 주가 이렇게 부양시킨 건데 지금의 구간은 사실 저는 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도 잘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가가 불리하다라고 하면 너무 많은 비중은 좀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거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네. 몇백 프로 올랐죠? 거의 400%? 30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300~400% 정도의 시세가 나오면 좀 단기 고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의 위치에서 비중 23%는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에 대한 부분도 좀 줄여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한 번쯤은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근처로 다시 한번 위로 쳐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하락 추세 뚫고 지금 이 시장 반전 구조 만들고 여기서 박스권을 옆으로 그려 나갈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좀 흐름으로 보고는 있지만 너무 높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든지 본전가 오면 좀 비중을 줄여보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너무 광기의 구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해 드리기가 좀 까다롭다 정도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좀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삼양식품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본전가에서는 지금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라고 솔루션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에서 실시간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바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시각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공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그냥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이데일리 홈페이지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다시 보기뿐만 아니라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문자메시지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이름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동일하게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잠시 뒤에는 전진학 전문가님께서 어떤 기법을 가지고 또 시장을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포착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진학 전문가님께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주도주는 어떤 종목으로 보셨냐 이 질문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우리 전문가님을 주도주의 귀재라고 부르시는데 주도주 잘 잡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또 어떤 종목들을 주도주라고 부르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단 말이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만을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공부방에서도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죠. 근데 하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 참 이 강한 주도주를 잡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하루에 뭐 안 나와서 그렇다기보다도 하루에 많이 나오면 한 2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뭐 장 초반에 좀 급작스럽게 오르는 경우도 많고 생각보다 우리 초보자분들께서 좀 접근하기 쉬운 눌림목을 잘 주지 않고 20% 구간으로 확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그런 현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주도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뭐 제 주변에 한 달에 뭐 몇천만 원 혹은 억대로 버시는 트레이더 분들도 현재 우리 시장의 구간이 상당히 돈 벌기는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다들 입 모아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뭐 불안해하시거나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뭔가 적극적으로 벌기보다는 좀 돈을 지키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뭔가 벌려고 막 노력을 열심히 하시기보다는 일단 지키는 것만 해도 잘 하고 계신 거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않고 시장을 좀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보는 시장의 주도주는 한 테마에서 가장 먼저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래대금을 동반한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혹은 뭐 한국가스공사처럼 어떤 테마에서 중심축을 잡아주는 그런 종목들을 주도주다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공부방에서 많이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고 어떤 종목들에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규 상장주 그 이름이 제가 지금 조금 헷갈려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종목이 굉장히 강했었죠. 아무튼 그런 강한 종목에서 우리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명전기도 오늘 좀 강했었던 종목이었죠. 그거는 조금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제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도와드려서 좀 높은 수익률을 내어드렸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6월 5일에 제가 2차 전지 관련주 에코앤드림 뭔가 수급이 바닥에서 들어오고 있었고 제 기법 중에 하나인 이 노란색 선으로 보이시는 이 골드라인 활용을 해서 어떤 이런 캔들의 움직임이라던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봤었을 때 6월 5일 종가가 괜찮은 가격대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뭐 며칠 만에 약 35% 이상 상승하는 뭐 좋은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에코앤드림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5월 7일에 제가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주가의 어떤 흐름이라던가 이 골드라인 제가 수많은 기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정도 사용하는 이 노란색 선인 골드라인을 가지고 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래서 5월 7일에 이 종가 부근대 가격도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또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당시에 AI 관련해서 대장의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죠. 그리고 진짜 이 좋은 상승률을 보이기 전에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또한 뭐 약 이틀 만에 약 47% 이상 상승하는 또 아주 광기의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기법을 입혔을 때 또 좋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법 이전에 항상 어떤 종목에서 내가 매매를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TX 그린 로지스 이 종목도 제가 5월 30일에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뭐 마찬가지 캔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던가 골드라인 활용해서 이날 종가 때도 충분히 싼 가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해상우님과 관련한 어떤 수혜주죠. 수혜주인데 이 당시에는 뉴스가 없었고 제가 공략해드린 이 5월 30일 다음 날에 좀 본격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대한해운이라는 종목과 같이 움직이면서 또 장 초반에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약 하루 만에 약 35% 이상 상승했던 또 단기적으로 제가 보고 접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좋은 단기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는 제가 공부방에서도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면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공략을 또 같이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저는 시세에 발산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STX 그린로지스
그 외에 또 제가 공략해드리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부분 좀 유익 있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공부방에서 간간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TX 그린로지스도 아마 제가 힌트를 드려서 눈치가 좀 빠르셨던 분들은 좀 잘 모아 가셔서 수익을 아마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음 2차 파동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원이라는 종목도 제가 5월 16일에 가지고 나와서 골드라인 활용해서 이날 종가 때 가격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공략 도와드렸었고 바로 다음날 약 20% 이상 단기 매매로서는 엄청난 상승률이죠. 그래서 고가 등락률로 따졌을 때 약 20% 이상 상승을 또 좋은 상승을 해줬다. 그래서 구리 관련한 테마로 또 좋게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장 주도주 한번 알아보고 가실 텐데요. 그 전에 제 공부방에 좀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 받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 골드라인에 포착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좀 분석, 브리핑을 공유받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조금 더 손쉽게 정진학 전문가님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이데일리 홈페이지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홈페이지 상에서는 저희가 오늘 보여드렸었던 전략들 다시 보기로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 또 정진학 전문가님의 전략도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주도주,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주도했는지 또 궁금해지는데 앞서 신규 상장주도 말씀을 해주셨고 전력 테마도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들 있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만큼 주도주가 많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해봤자 저는 2가지 정도 종목밖에는 볼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좀 주도주들이 많으면 2개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며칠 전부터 계속 전력 섹터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원래는 재룡산업 그리고 그리드 위즈 이런 종목들이 1등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세명전기가 1등으로 치고 나가면서 좋은 힘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시장이 워낙 강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수급 또한 개인 시장 참여자들도 좀 세명전기 쪽으로 많이 몰린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 신규주들이 좀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 상장한 이 하이젠 RNM, 발음이 좀 어려운데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도 12시부터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주의 어떤 패턴이다라고 하면 좀 점심시간에 강하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노브랜드 때부터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 차트를 좀 같이 보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또 매수해 볼 수 있는 타점에 들어와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규주가 아침에 오전장에 쭉 한번 상승을 뽑아주고 앞을 소화시키고 밑으로 이렇게 빠졌을 텐데 다시 한번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2차 상승 앞에 매물대를 이렇게 건너뛰면서 여기서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은 좀 유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제 보통은 오후장까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신규주는 점심시간에 좀 놓치지 말고 강한 모습이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명전기랑 하이젠 RNM 이 2가지만 보고 계셨으면 잘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타점을 좀 애매하게 다 준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있었지만 매매하기는 쉽지 않았다. 초보자들은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세명전기 같은 경우도 아침에 한번 쭉 20%까지 뽑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구간 아래 구간에서 잡기 이제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아침에 이러는 모습을 보고 오늘 매매할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바로 들었었는데 그런 날은 사실 관망세 유지하거나 혹은 그냥 HTS를 꺼버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말에는 특히 더 조심을 좀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단기 매매를 좀 위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매수한 종목이 평균 평가손익이 마이너스 5%가 찍혀 있다라고 한다면 기계적으로 뭔가 내 매수 타점이 잘못됐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빠르게 기계적으로 좀 손절을 해서 다음 기회 비용을 노리는 쪽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좀 절대적인 수치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법 중에 하나인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당일 단타 혹은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고 강력한 상승에 초입해서 같이 따라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파 타점이고 이 기법을 쓰려면 우리가 기준봉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봉상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했을 때 저는 기준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준봉 출현 이후 5일 동안은 좀 관찰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관찰을 하냐면 주가가 3분봉상 이 골드라인을 돌파할 때까지 관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무 종목이나 이 골드라인을 사용을 해서 매수를 하면 되느냐? 뭐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주가가 N자 패턴을 잘 그려나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자 패턴이다라고 하면 어떤 패턴이냐면 앞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이 고점을 한 두세 번 정도는 이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낮춰주는 흐름 뒤에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거나 혹은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서 나갈 때 이제 요때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자 패턴을 좀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패턴은 N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상승세 뽑아주고 뭐 고점을 두세 번 낮춰야 되는데 뭐 낮추다 말았죠. 여기서 낮추다가 여기서 낮췄어야 되는데 바로 돌파하는 이런 흐름에서는 이제 매수를 지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같이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동해가스전 관련한 최근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한국가스공사와 더불어서. 그래서 기준봉을 제가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3% 이상 그리고 상한가 미만인 일봉상 양봉, 그래서 6월 3일에 기준봉에 출연을 해주었었고 제가 5일까지는 관찰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준봉 다음 날이 1일차, 이때가 다음 날 2일차, 3일차, 4일차, 저희의 매매 시그널은 이 5일차 때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일차 때 3분봉상 골드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날이 이제 5일차인데 앞에서 이 날이 이제 기준봉 뜬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점을 제가 두세 번 정도는 낮춰야 된다. 고점을 두세 번 정도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고점을 두세 번 정도 낮춰주고 이 노란색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재돌파를 했었을 때 이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매수를 하셨다면 며칠 만에 약 46% 이상 또 큰 상승을 보여줬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핫했던 이런 종목들도 미리 골드라인 활용해서 좀 바닥에서도 잡아서 큰 시세 차익 누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송배전 그리고 열처리 관련한 테마의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첫 번째 기준봉을 먼저 찾아보자. 자, 5월 10일에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나와 주었었고 저희의 매매 시그널 이때가 4일차입니다. 4일차. 4일차 때 매매 시그널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 3분봉상 앞에서 이렇게 상승세 보여주고 고점을 제가 두세 번 정도 낮춰야 된다 그랬죠.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낮춰주고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주가가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돌파했었을 때 이때 이제 매수하시게 되면 하루 동안 고가 등락률 기준으로 21% 이상 또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자 패턴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골드라인을 만약에 활용을 해서 매매를 했다면 이 종목이 계속 좀 좋은 상승세를 연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골드라인 기준으로 좀 공략을 해봤다면 요날 골드라인 밑에서 놀다가 다시 돌파했을 때 이때 공략해서 약 10% 그리고 또 다시 재돌파했을 때 공략하고 밑으로 빠졌다가 골드라인 다시 돌파했을 때 또 공략하고 여기서 N자 그리고 골드라인 밑으로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돌파했을 때 또 공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토탈 해서 약 70% 이상의 어떤 수익을 가져가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공부방에서 기법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나만의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어떤 시장에서 주도주를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시로 이제 LS 에코에너지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월 20일 날 기준봉이 출현해 주었고 저희의 매매 시그널은 이틀째, 2일째 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N자를
이렇게 뽑아주고 고점을 두세 번 낮춰주고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주가 빠졌다가 다시 돌파했을 때 이때 이제 매수하시게 되면 하루 동안 약 15% 이상 또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꼭 좋은 종목에다가 좋은 기법을 대입해서 사용을 해보자.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에서 꼭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골드라인 관심주는요,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로 옵투스 제약, 두 번째로는 스킨앤스킨입니다. 그래서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좀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근데 저는 아직 시작의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만제 관련된 회사고 비만 치료제랑도 관련이 있고 삼천당 제약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뉴스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장 막판 끝나고 나서 좀 뉴스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다 돈을 넣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유 없는 상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돈을 넣었으면 어쨌든 이거를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무슨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제 기준봉이 나와주었죠. 고가 등락률 13% 이상, 이제 30% 미만 양봉이 출현해 주었고, 자 그리고 N자도 잘 그려 나가고 있죠. 앞에서 상승 보여주고 이제 고점을 여기서 한 번 더 낮춰주고 나중에 이제 골드라인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따라가면서 매수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움직임 그리고 골드라인을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스킨앤스킨 화장품 관련 회사죠. 오늘 또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K뷰티가 연일 계속해서 뭐 죽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열풍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우리 화장품이 또 핫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이 아마존에서 어떤 그 화장품을 좀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미국 쪽으로 수출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떤 좋은 장전 뉴스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준봉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이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기준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봉상 주가를 열어놓고 봐도 앞에서 N자를 잘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N자를 잘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은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빠져 있지만 나중에 여기를 상방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같이 따라 들어가서 매매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적으로도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좀 유익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제 공개방에 계신 분들도 데이 트레이딩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자신만의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어떤 자신만의 노란색 선인 잘 보이는 기준선으로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뇌동매매를 잦게 하신다거나 혹은 나만의 수익 모델이 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뭐 받아가셔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떤 나만의 수익 모델을 바탕으로 좀 자신만의 기준을 잘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시장이 좀 약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수많은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상승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주도주에서만 매매를 해도 100%일까 말까죠. 그래서 그런 주도주를 같이 공략을 이제 해보실 분들은 여기 QR 위에 보이시는 QR 찍고 들어오셔서 좀 시장을 보는 어떤 큰 시야를 같이 가지고 배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서 주도주를 공략해서 황금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골드라인 관심주 오늘 두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옵투스 제약 그리고 스킨앤스킨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이데일리 홈페이지 상에서 다시 보기 혹은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황금색 라인 방금 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셨겠지만 이제 N자 파동을 그리고 나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또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골드라인 내 HTS 상에 설정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목요일장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